예, 4월 9일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갔고 또 이제 총선 앞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지표에 대비할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시각이 이제 작용을 한 거죠. 좀 하락하는 종목수가 많은 그런 날이 나타났고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랬습니다. 뭐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올라간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 거래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날 이벤트에 대한 어떤 경계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대형주만 골라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수량 기준으로는 5일 중에서 4일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금액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중소형주 매도하고 대형주만 매수하다가 오늘 이제 대형주 쪽도 썩 좋은 수급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하락 종목 수가 계속해서 더 많은 그런 형태가 이어졌고요. 그런데 올라갔다, 상승했다 싶은 종목군들은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장비, 조선, 증권, 타이어, 또 금 관련주 등등이 이제 올라갔는데 상승 종목 수는 이전보다 늘어나긴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형태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만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뭐 중국도 올라간 지수들이 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대부분 다 괜찮았는데 우리 증시만 유난하게 빠졌다. 그러면 우리 증시 빠졌을 때 뭐 특정한 어떤 종목군들이 빠진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일단 양시장 대형주가 다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중소형주 쪽이 좀 힘이 붙어주면 좋은데 중소형주 쪽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 코스피, 중형주 쪽은 올라갔는데 소형주는 또 썩 좋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별적으로 대형주는 양쪽 다 팔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쪽은 선별적으로 골라 담는 소극적인 매수만 일부 가동이 됐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또 그 지난주보다는 조금 중소형주 쪽이 살아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좀 불안한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했냐? 우선은 국채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4.4% 훌쩍 넘어갔죠. 여기서 만약에 4.5, 4.6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50포인트 정도 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텐데 여기에 이제 또 JP모건 다이먼 회장이 금리가 막 8%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분 재작년인가부터 계속 경기 침체 온다고. 근데 작년에 경기 침체 안 왔는데 지금도 미국 경기 위험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근데 타이밍상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막 금리 되게 불안해 있는데 이런 발언 하다 보니까 맞아 지금 올라갈지도 몰라 이런 어떤 불안한 심리가 있었죠. 또 CPI가 이제 목요일에 나올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일 휴장이니까 미리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잖아요. 투자들이 걱정을 했고 근데 좀 세상 놀라운 게 지금 그 제임스 블러드 이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 닐 카시카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준 위원 하다가 지금은 대학교 학장으로 이제 그 연준이 형 그만두고 대학 학장으로 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올해 금리 3번 내릴 거야. 그러니까 연준 그만둔 다음부터는 약간 비둘기적인 발언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 의견이 조금 주목받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블러드가 얘기한 게 인플레이션 연준은 PC 본다. PC 보는데 뭐 CPI 이런 거 말고 PC는 지금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방향이 맞다. 그래서 올해 3번 내려가는 게 기본적인 케이스야. 이런 또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 뭐 이거는 뭐 우리 증시는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았는데 어쨌든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는 조금 다른 메시지긴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 증시는 이거보다는 이제 다이먼 회장의 발언, 이 걱정을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일정입니다. 뭐 제가 아침에 총선 다음 날, 우리 증시가 어떻게 돌아갔다, 이걸 갖다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최근 4년, 4번의 총선 때는 그 다음 날 바로 하락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총선이라는 일정 자체도 있지만, 스케줄, 그러니까 10날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충돌할지도 몰라 이런 어떤 경고들이 있었던 날이 이제 10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11일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고 미국의 CPI가 나오잖아요. 이런 일정은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주식을 좀 팔아놓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도 좀 있었죠.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다 올라가지만 우리는 내일 거래할 수 없으니 미리 좀 안전장치 차원에서 좀 팔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가 보조금 총 16조 원, 그러니까 대출 포함해서 이제 16조 원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뭐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는 그런 보조금 얼마 받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이거보다는 좀 덜 받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대만 TSMC가
이제 지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반사익 거둘지도 몰라 이런 어떤 기대값이 좀 있었는데 오늘 주가가 이제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숏하고 TSMC 롱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우려도 좀 일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삼성전자 주가에 좀 일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코스닥에서 통신 장비 업종이 이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 삼성전자는 8만 5천 원 넘어갔다가 지금 8만 3,600원 정도 빠졌는데 저는 지금의 조정은 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흔히 뭐 제가 이게 선긋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추세선으로 보면 뭐 한번 밀릴만 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연간 기준으로 한 번 상승하면 1년에 그친 적은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2년 차에 13%가 가장 적게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지는 좀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코스닥 반도체 업종이 오늘 중요했던 게, 뭐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빨간색 선이 21선이거든요. 그러니까 21선에 내려오면 튕겨 올라가는데, 거기서 살짝 깨져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깨진 상태긴 합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서 좀 기존의 패턴이 좀 이어지지 못한 건데, 그래서 말 바꾸면 목요일에 여기서 이제 쭉 하고 들어 올리지 못하면 기술적으로는 좀 고약한 그런 영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좀 차트상 좀 불편한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강세 보이잖아요. 오늘은 약간 빠지긴 했지만 일부에서는 금이 3,000달러 간다라는 막 주장도 나와요. 그래서 그 근거로 뭐 원자재를 편입한 펀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원자재 편입 못한 펀드들이 금을 집중적으로 편입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금 관련주 구리 가격 올라갔다고 구리 관련주 이렇게 해서 원자재하고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성도 있었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했고 코스닥 매도했는데 기관이 그래도 코스닥 매도를 500억 이하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관들의 매도만 줄어들면 상승 종목수가 좀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사실 저 정도는 오늘 저 정도면은 상승 종목수가 더 많을 수도 있었다고 봐요. 저는 일정이 오늘 뭐 내일이 휴장이 아니었다라면 오늘 코스닥이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관들의 매도가 좀 줄어든 거는 그나마 다행. 근데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팔았잖아요. 근데 코스피를 파는 걸 잘 보면 매도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매도 비중을 보면은 22%에서 23% 사이인데 오늘 23.2%였으니까 매도가 특별히 늘어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아유, 제가 이거를 선을 다른 데다가 잡았네요. 어쨌든 매수 비중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좀 순매도로 잡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뭐 24%, 26%, 27% 왔다 갔다 하다가 21% 정도 금액으로 또 매도가 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좀 그 매도를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매수가 줄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었고, 또 하나는 수량 기준으로는 지금 5일 중에서 4일이 순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나마 이제 대형주 쪽에 집중해서 이제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대형주 쪽도 매도하고 오늘은 중형소형주 쪽도 매도하고.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빅5 업종,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화학, 금융 이 중에서 4개 이상 매수해줘야 한국 증시를 사들이는 게 되는 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수량으로도 매도 나오는 날이 더 많다라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삼성전자하고 자동차가 좋아서 이런 느낌이 강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오래간만에 이제 매도 쪽에 가 있는데 뭐 규모는 크지 않아서 의미는 없고 하이닉스가 이제 매수로 잡혀 있죠. 그다음에 뭐 현대, 롯데, LIG, 넥스원 이렇게 해서 뭐 방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이제 매수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쪽이 이제 매수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모비스 이런 자동차주들이 또 고르게 다 들어가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 기관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업종별 특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골라서 담는 엔캠 이제 사고 에코프로비엠 팔고, 뭐 하여튼 원래 두 개가 좀 희소타는 관계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계열에서도 사고 팔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도 사고 팔고 이렇게 엇갈렸고, 근데 기관이 오늘 순매도한 금액하고 JNTC 매도한 규모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관은 코스닥에서 실질적으로는 안 팔고 관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업종으로는 뭐 엔터주 좀 매도하는 종목들이 있었고 반도체는 골라 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반도체도 있는데 사는 반도체도 있어서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기 그런 형태를 보인 게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 시장을 좀 정리해서 보면 국채금리 올라간 거는 좀 부담이 되는데 최근에 미국 증권사들이 낙관론을 다시 제시하고 있거든요. 뭐 웰스파고 이런 데서 막 또 UBS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증시 괜찮다. 그리고 톰리는 이번 CPI 지나가고 나면은 증시는 올라갈 거야.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금리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CPI 발표 이후에 국채 금리가 여기서 뚝 떨어져서 4.2 밑으로까지 떨어져 줘야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부분 지속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대형주들이 연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물론 일부 종목군들이 이제 은근슬쩍 올라가는 거 있긴 한데,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고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이 연속적으로 쭉쭉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지그재그하면서 좀 흘러내린다, 갇혔다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를 잡아주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이후에 워낙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는데 말 바꾸면 목요일 지나가면 불확실성이 다 제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제거가 되고 나서 이제 증시 흐름,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흐름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 이게 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목들의 매수가 들어가는 게 증시에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적인 이슈가 많을 때 이런 종목들에서만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주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것만 올라가는 거는 시장에 그만큼 부정적인 이슈가 많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냥 단독 플레이하는 거는 조금 경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군들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 총선 이후의 증시, 이게 보면 뭐 의석수는 뭐 볼 필요가 없고 대체로 이제 총선 끝나고 한 플러스 30일 다음 날 이렇게 보면 되는데 플러스 30, 뭐 90일 동안 뭐 총선 때문에 영향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플러스 30일 동안 놓고 보면은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최근에 이제 4번 정도만 국한에서 보면은 이제 코스피는 2번 오르고 1번 빠지고 1번 제자리고 코스닥은 2번 오르고 2번 빠지고 뭐 이 정도 됐거든요. 30일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뭐 딱히 어떤 대단한 어떤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벤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다음 날 우리 입장에서 이제 목요일이 되는 건데 목요일이 어떻게 될까? 이제 예전에 총 16대 이후에 이제 6번의 통계를 보면 다음 날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16대가 유난하게 좀 많이 빠진 거 이외에는 뭐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4번의 총선 동안 적어도 빠진 적은 없습니다. 다음 날. 그래서 이 통계대로 갈지 아니면 좀 역대 좀 특이한 어떤 경향을 보이는 이번 장세의 특성을 또 반영해서 희한하게 움직일지, 희한하게 움직인다는 건 빠지는 거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총선 결과보다 이제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주말에 아니라 총선 당일에도 방송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때 또 내용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총선 날도 저는 이제 방송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또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